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다원수학 목동관에서 고2 학생들 대상으로 미적분 수업을 할 텐데요. 근데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님들이 그동안 설명회라든가 뭐 개별 상담을 통해서도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단 제 이름이 본명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본명입니다. 예명 아니고요. 성이 맹이고 이름이 외자입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본명이라는 점 확실히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또 처음에 이제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6월 평가원은 짧게 중요한 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아이들이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을 지금 많이들 선택하고 있어요. 이과 학생들이. 근데 이제 기하가 아닌 미적분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미적분을 공부하면 수학2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수학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학2랑 미적분은 사실상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정말. 그냥 다루는 소재가 다를 뿐이에요. 수학2에서도 미분과 적분이라는 테마를 다루는데 수학2는 다항함수를 가지고 다루는 반면 미적분에서는 똑같이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데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적분을 공부한 애들이 수학2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들으셨어요? 쉽다고 들으셨어요? 어렵다고 들으셨죠? 그죠? 근데 그건 대다수 문과 학생들 의견이고요. 특히 미적분까지 공부한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쉽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번에 수학2에서 나오는 그 난이도를 변별하는 문항 중에 4개 정도가 어려웠는데 그 4개가 전부 다 싹 다 키워드가 그래프 분석이에요. 근데 미적분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그래프 분석 훨씬 쉽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앞으로도 당분간은 기하 선택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다수가 이과면 미적분, 근데 문과면 확통 이런 식으로 양분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6월 평가원에서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수능을 이제 보겠죠. 근데 수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예상하는 게 약 49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본다고 합니다. 문이과 다 합쳐서. 근데 이것도 그나마 작년에는 문과 이과로 나눠서 가형 나형으로 봤죠. 그럴 때 작년에 이렇게 나뉘었어요. 33만이 문과였고 16만이 이과였습니다. 정말 딱 2배예요. 문과 애들 진짜 많아요. 거의 뭐 인해 전술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올해도 똑같이 49만 명이 볼 텐데 올해는 통합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과 학생들은 대다수 미적분을 보겠죠. 자, 그럴 때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짚어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작년에는 1등급, 소위 말하는 1등급 4%, 그죠? 그러면 4%가 이과에서만 이제 4%를 따졌기 때문에 16만 명이면 1%가 1,600명, 4% 하면은 6,400명. 그리고 2등급 11% 그러면은 약 17,600명까지가 2등급이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수학 가형에서 내가 3등급을 받았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수학에서 3등급이면 사실상 그냥 포기하죠. 그죠? 2등급도 어떻게 좀 비벼볼까 뭐 이러고 그러는 마당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치면 이과 수학부 친구들 중에 17,600명만 어느 정도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올해는 이제 이 49만이 대충 간단하게 계산해서 약 50만이 똑같은 수학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때 4% 몇 명이죠? 50만에 1% 5천 명이에요. 이때 4%면 그냥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1등급이다 해도 작년 기준 3등급 초반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합시대에는 1등급 받은 게 무의미해요. 1등급?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작년 기준 너 3등급 초반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등급 뭐 커트라인이 88이네 84네 의미가 없어요.
특히 이번에 6평 미적분 1등급 컷은 82점이더라고요. 그럼 세상에 82점이면 잘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못 본 거죠? 근데 1등급이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 문과 1등급도 이제 포함되겠지만 이번 6평 기준으로도 1등급 받은 애들 중에 문과 추정치나 4.5%라고 해요. 나머지 95.5%가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등급은 거의 95% 이상 이제 미적분 선택자로 채워질 거고, 뭐 여기서 5% 뺀다고 쳐도 한 19,000명 정도가 전부 다 미적분을 본 나의 경쟁자들인데 얘네가 다 1등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딱 19,000등으로 1등급이라고 쳐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등급 싸움이 아니라 미적분 선택자 입장에서는 90이냐 96이냐 100이냐 그 싸움이에요. 더 치열해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과반 들어가서도 니네한테는 작년보단 더 절망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문과반 들어가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등급 중에 약 4.5%만 문과라고. 그 와중에 내가 문과인데 1등급이에요. 그러면은 다 게임 끝나요. 내가 문과고 수학이 1등급이다. 근데 경영 경제 지원할 거다. 야, 내 앞으로 다 비켜. 이렇게 돼요. 1등급 거의 찾아보기 힘드니까요. 아까도 이거 5% 계산하면 1000명이에요. 문과에서 수학 1등급 받는다 그러면 문과 전국 1000등 안에 드는 거예요. 갑자기 부러우신가요? 문과가. 그러니까 이과는 조금 더 이제 빡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번 여름방학에 이제 미적분이냐 수투냐 고민하실 텐데요. 그럴 때 저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둘 다 해야 돼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고2 여름방학부터 고3 파이널까지 타임라인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이거는 가장 하면 안 되는 행위지만 이번 여름방학에 수투만 공부한다고 쳐요. 내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신 따기 위해서 뭐 수투만 또 2학기 때도 죽어라 하겠죠. 그러고 나서 고3 겨울방학이 됐을 때 요 밑에 여기 빨간색으로 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거기 나눠드린 자료에 보이실 겁니다. 미적분을 고3 겨울 돼서 처음 한다? 이거는 그냥 재앙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그냥 완전 다 박살나요. 왜냐면 3학년 되면 당연히 수원수투도 해야 되거든요. 수원수투 미적분 하면서 이제 또 과탐이 본격적으로 침투해 오거든요. 그럼 미적분 제대로 공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 그래도 고1 혹은 중3 때 미적분 먼저 봤는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다 까먹었거든요. 심지어 지난 겨울방학에 미적분 봤다고 해도 지금 물어보면 다시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다수가 많이 선택하는 안이 두 번째 안인데요. 여름방학이니까 미적분 한 번 돌립니다. 자, 근데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이때 미적분 보는 건 좋아요. 초록색이죠. 근데 이때 겨울방학 되면 또 까먹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정말 거짓말처럼 신기하리만치 많이 까먹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그냥 지금부터 수투 미적 합쳐서 계속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은 여름방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기말 사이 학기 중에도 계속 이어져요. 중간고사 기간 당연히 그거는 배려를 해야 되니까 3주 정도 휴강 들어가고요. 그리고 3주 끝나고 나서도 8주 동안 미적분을 또 계속 수업을 합니다. 수투하면서 미적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먼저 첫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수투 단원명이고 미적분 단원명이거든요.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확히 교과서에 있는 단원명이에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셔도 아시다시피 단원명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제가 뭐 특정 단원만 골라온 게 아니라 다 가져온 거예요, 이게. 단원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투에서 다항함수 가지고 하는 뭐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요걸 하는데 미적분에서 초월함수가 뭐냐면 이제 초월함수가 다항함수 아닌 걸 전부 다 초월함수라 그래요. 지수로그 삼각함수들. 그 더 어려운 지수로그 삼각함수 가지고 극한, 연속, 뭐 미분, 적분을 다 다루고 나면 수투에서도 시너지가 납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수투 미적분 같이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잠깐 전 슬라이드 보시면 특히 이렇게 1번 혹은 2번처럼 공부한 친구들이 고3 되면서 가장 먼저 겪는 문제점인데 공부량이 갑자기 늘어요. 네, 공부량이 고3 되면서 갑자기 늘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못한 친구들은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다 망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4학년 진학을 준비해 두고 있어요. 고교 4년제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3학년 돼서 갑자기 늘어나는 공부량, 당연히 뭐 지금부터 틈틈이 해놓으면 되지 않냐. 정말 그러면 지금부터도 고3처럼 빡세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갑자기 늘어난 양의 애들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당연히 생각하실 때 지금 수투랑 미적 같이 하면 2학기 내신할 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그 힘듦도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고3 가서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단원이 유사한 점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약간 공부 양을 늘려주셔야 돼요. 아이가 고3 가서 여기에 이제 국어랑 과탐이 또 본격적으로 끼어들어오잖아요. 수학만 하기에도 벅찬데. 그러니까 공부 양을 지금부터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일단 먼저 간략하게 기간 먼저 말씀드리면 여름방학부터 9월 11일까지 9회 동안 먼저 개념 강의 진행되고요. 그리고 9월 11일까지 수업한 뒤에는 3주 중간고사 휴강 들어갑니다. 아이들 당연히 임박해서는 다른 암기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9일쯤이면 다 중간고사 끝날이라 예상되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 보고 한 주, 두 주는 좀 조절될 수도 있는데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머지 3회 더 개념 마치고 그리고 뒤에 11월 27일까지도 한 번 봤다고 땡이 아니잖아요. 개념으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11월 달에는 실력 난이도로 한 단계 높여서 전범위 문제풀이로 5회 정도 더 진행해서 최대한 고3 겨울방학 될 때까지 기억을 유지시킬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 수업은 당연히 이제 미적분 정규 수업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예비 고3 겨울방학에. 그래서 수업에서도 뭔가 제가 중요한 디테일을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수업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숙제예요. 사실 아무리 어떠한 명강이라고 해도 아이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저를 4시간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실력이 오른다? 그거 가지고 1등급이 나온다? 그럼 사실상 수강생 전원 다 1등급이죠. 네, 그거는 거의 뭐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똑같이 수업하고 똑같은 자료를 주고 똑같이 가르치지만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3등급이고 나뉘는 차이는 바로 집에서의 숙제라든가 본인의 복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숙제를 내줄 때 제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저는 학생들 절대 안 믿어요. 아이들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숙제를 줄 때 다른 선생님하고 좀 다른 게 어떠한 정답도 문제도 정답도 해설도 안 줍니다. 그냥 문제만 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시간만 안 쟀다 뿐인 거지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이 집에서 숙제를 합니다. 정답도 모른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과제를 해와서 다음 시간에 제출하면 우리가 수업할 동안 옆방에서 조교에 의해서 채점을 당하죠, 이제. 채점 결과 일주일에 총 70문제 줄 예정이거든요. 70문제면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많은 게 아니냐? 하루에 10문제씩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제에 보면 날짜별로 다 등분돼 있어요. 오늘 10개 하고 다음날 10개 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옛날에 무슨 눈높이 수학 하듯이. 정말 딱 그 10개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루에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저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전부 다 전날 한다는 걸. 정말. 근데 이걸 고2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하루에 등분해서 공부를 조금씩 틈틈이 하는 훈련을. 네, 그래서 그것도 훈련시킬 거고 그렇게 해서 70개를 풀어왔을 때 50개 이상 맞춰야 합격으로 인정해 주고요. 그때 이제 70문제 전부 다 정답과 해설을 나눠줍니다. 남은 20개 안 되는 건 이제 해설 보고 오답하거라라는 뜻으로. 근데 만약에 맞춘 게 50개가 안 된다? 그럼 일명 빠꾸예요. 다시 해와야 돼요. 대신 채점에서 뭘 틀렸는지는 체크해줘요. 대신 틀린 거 정답 안 가르쳐줘요. 이 답은 잘못됐으니 다시 풀어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본인이 매주 50개 이상씩을 정답도 모르는 상태로 합격을 한다. 그럼 이건 실력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실력 늡니다. 대신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포기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이제 다른 수업과 다르게 내세운 게 뭐냐면 저는 좀 이따가도 뭐 지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설명회 할 때 항상 어머님들께 제 번호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 번호 가르쳐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항상 매주 수업 끝나면 이 번호로 제가 직접
어머님들께, 수강생 어머님들께 오늘의 시험 결과, 숙제 점수 이런 걸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려요. 제 번호예요. 그냥 개인 번호예요. 조교시키지 않고 제가 다 항상 보내고요. 개강일에 학생들한테도 제 번호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길 때 수업료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간단해요. 뭐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질문인 문제를 사진 찍어 보내면 돼요. 그러면 저는 못해도 24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이번 주 숙제지만 질문을 통해서 숙제를 완성해와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냥 배째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50개 이상 맞추는 훈련을 지금부터 만약에 뭐 고3 초반까지도 매주 한다. 그럼 진짜 이건 실력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답도 모르는 상태로 푸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는 수업을 할 때 약간 뭐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 인간 같은 일방적인 수업. 그러니까 저는 혼자 떠들고 애들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어머님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책가방 만들고 왔다 갔다. 저도 싫어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름 불러서 질문을 계속 던져요. 뭐 하나 설명할 때 뭐 함수 fx가 어쩌다가 이 함수는 뭐라 그랬지 지훈아? 이러고 그냥 던져요. 그런 식으로 계속 대답을 유도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했느냐.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예,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도 잠깐 회상해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는 지금 한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려 보이죠, 그죠? 예, 실제로도 어린데요. 제가 누군가를 제일 먼저 가르치기 시작한 건 고2 10월이었어요. 고2 10월에 그때 중3 학생부터 과외를 했는데, 그게 아까도 보셨다시피 저는 조기 졸업, 그 당시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고2 1학기 내신까지 해서 여름방학에 면접을 보고 카이스트 내려가서 고2 9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예, 그래서 고2 9월 달 그때 이미 예비 카이스트 신입생이었고, 이제 부모님 지인의 자녀 해서 동네 중3 꼬마부터 과외를 시작했는데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진짜 제가 시험에서 100점 받은 것보다 제 학생 100점 받게 해주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대치동에 온 지는 지금 만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뭘 많이 틀리는지,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양질의 컨텐츠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제가 뭐 학생과 소통이 안 된다거나 관리가 안 되면 지금까지 수업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뭐 백날 떠들어도 사실 요 부분 좀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거는 제 학생들이 작년에 제 수업 들은 고3 학생들이 수업 종강할 때 수능 전주에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도 후배들을 위해서 몇 자 좀 적어주지 않을래? 라고 해서 아이들이 적은 글 중에 좀 어머님들이 보시면 좋겠다 싶은 걸 가져왔는데요. 당연히 일단 최대한 미화하라고 했습니다. 예, 안 좋은 기억은 좀 있고 좀 아름답게 후배들에게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근데 뭐 농담이고요. 진짜 뭐 각색하거나 연출한 게 아니라 전 정말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동에도 처음 수업을 열게 됐는데 목동의 학생들하고도 고2 때부터 고3 때까지 저는 학생의 점수가 제 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제 점수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어머님들께 부탁드릴 건 저랑 아이랑 공부할 수 있게 시간만 좀 확보해 주세요. 공부할 시간만. 예. 그러면 충분히 어머님과 그리고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점수, 적어도 수학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5분 정도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네. 레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트를 처음 접한 애도 있을 거고 몇 번 했던 애도 있을 거고 레벨을 네, 그거는 이제 학원 데스크에서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학 2를 한 번 이상, 그러니까 개념 정도
수학2에서 고난이도 못 풀어도 돼요. 그냥 수학2 내용만 일단 알면 돼요. 그래도 수학2는 안다는 그런 상태에서 미적분을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수학2 개념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엔 미적분을 굉장히 잘한다. 뭐 이미 미적분 4점짜리 깔끔하게 다 클리어 시킨다. 이 학생은 안 들어도 됩니다. 당연히 미적분을 처음 개념부터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미적분 고난이도 4점짜리를 이제 같이 공부하자는 수업이니까 이미 지금 상태에서 미적분은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다 맞을 정도다. 그런 친구는 안 들어도 되고요. 근데 뭐 수투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사실 수강이 힘들 거고 수투 내용 어느 정도 알고 미적분 처음 공부하고 싶다.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도상 미적분 개념부터 12회를 나갈 거기 때문에 미적분을 한 번 정도 했거나 뭐 2번 했더라도 개념이 흔들린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제 방식대로 미적분 첫 단원부터 다시 꼼꼼히 자세히 수업을 할 겁니다. 네. 50점이 불합격이잖아요. 실력의 차이가 하다 보면 생기는 게 50점이 불합격이라는. 뭐 숙제가 뭐 50점 아, 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개별로 뭐 따로 그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뭐 따로 뭐 아,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숙제 점수가 많이 미비한 학생이 있으면 이제 그 여기 다원에 자습할 수 있는 그 클리닉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남겨서 제가 토요일 오후에 고3 수업 마치고 나서 토요일 저녁에는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따로 불러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더 봐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비단 토요일이 수업요일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언제든 저한테 연락해서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네, 당연히 못한다고 뭐랄까 뭐 내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당연히 가르치면서 가야죠. 아, 근데 저도 이제 수업을 보면서 이제 수업 때 보는 테스트라든가 숙제는 제가 매주 난이도 조절을 해요. 반 전체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첫 주 숙제 내줬더니 뭐 전원 불합격에 뭐 평균도 30점이 안 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난이도 두 번째 숙제부터 낮춰야죠. 예, 그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일단 우리가 미적분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실력 쌓기는 겨울방학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미적분이 뭔 말인지 겨울방학에 가서 다시 한번 개념 수업은 적어도 듣지 않아도 되게끔, 예, 그걸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이가 숙제가 미비하거나 테스트 점수가 많이 안 좋으면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정 필요하다면 진짜 뭐 따로 1:1 과외라도 더 붙여서라도 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거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걸 모른 상태로 시간은 흘러가고 나중 가서야 뭐 결국 하나도 이해 못했다 뭐 이런 건 저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항상 어머님들과 학생과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정 힘들다, 진짜 이 학생은 지금 미적분 들을 때가 아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일단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문자 주세요.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